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을 맡은 양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에 282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2810선에서 20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820선 지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는 종목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주식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번호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저는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문자에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 드릴 살맛나는 주식 본격적으로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마스터 이찬유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찬유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방송 처음인데 이제 살맛나는 주식 여기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주식 정보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시청자 상담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게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가는 매매를 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트렌드를 따라가는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매주 목요일에 이찬유 전문가님 저희와 함께 하니까요. 그때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키워드부터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이 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네. 악재가 호재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 증시를 좀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어제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좀 보여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을 많이 했을 때 청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실업률과 연관된 지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9주 연속으로 좀 증가세가 보였다. 이 부분을 봤을 때 6년 만에 가장 이제 긴 오랫동안 증가세를 보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용 지표들이 좀 둔화된 모습이 있다. 그래서 FOMC 이제 회의라든지 이제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통화 결정을 할 때 지금 우리 시장에 유리한 부분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용 지표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런 고용 지표들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월요일 날 발표가 됐던 이제 미국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미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강하고 제조업 서비스업이 강하다 보니까 금리가 좀 세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 원달러 환율도 거기에 따라서 좀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제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받쳐주는 모습이 없고 계속적으로 환율이 고환율로 가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 우리 증시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한숨을 좀 트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좀 살아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훈풍이 좀 불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왔고, 또 특히나 의미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 조금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1390원, 뭐 1400원까지 좀 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환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1조 7천억 넘게 들어온 모습들, 그리고 기관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좀 발을 뺐었는데 7월 초에 들어서 좀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관에서도 오늘 매수세가 나왔고 외국인 또한 사주는 모습이 나왔다. 오늘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상승세를 끌어올 만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했을 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재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급등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오른 종목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오늘 저희 날씨 되게 더웠잖아요. 맞아요. 날씨만큼이나 핫한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종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도체주들이 어느 정도 미리 조금 선반영을 해서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좀 특징적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오셈 같은 경우 이제 CXL 관련주로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CXL 관련주들이 좀 많습니다. 뭐 네오셈 말고도 YC라든지 아니면 DI라든지 그리고 오킨스 전자 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움직였는데, 오늘 흐름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7월 달부터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 네오셈이 대장 자리를 꿰차고 좀 가고 있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한 소식도 좋은 소식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게 네오셈이 세계 최초로 CXL 2.0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를 고객사에 초도 출하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XL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검사 장비를 고객사에 납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 장비의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이제 경쟁 업체가 있고, 국내 경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시콘이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소식은 이런 기업들보다도 좀 빠르게 먼저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네오셈이 먼저 움직여서 출하 소식이 나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강세가 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의 CXL 1.1 용으로 이제 검사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네오셈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CXL 2.0까지도 공급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CXL 시장이 굉장히 개화가 되고 좀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됐을 때 CXL 2.0을 넘어서 이제 내후년 같은 경우는 CXL 3.0까지도 이제 대규모 수주의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 쪽으로는 좀 밀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기술력이 한 발 밀려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테스트도 마치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 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좀 사활을 걸 수 있는 거는 뭐 물론 HBM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좀 더 앞서서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CXL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부분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되고 이게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나오기 전부터 오늘 굉장히 좀 반도체주들이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오셈 같은 종목 그리고 CXL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오셈이 오늘 좀 특징적으로 튀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시면은 17,000원 앞전 이제 3월달 고점을 좀 뛰어넘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죠? 3월달 고점을 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17,000원 이상을 좀 돌파했는데, 사실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전문가를 일하면서 좀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5월달, 6월달 계속적으로 좀 추천을 했던 종목이어서 좀 많이 오른 와중에 지금 요 구간에 왔을 때는 이제 좀 전략을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시라라는 전략을 좀 드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만약에 접근하시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참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시장의 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있으면 다른 쪽 수급이 죽는 거죠. 수급이 다른 쪽에서 빠져서 반도체 쪽으로 올리고, 반도체가 만약에 고점에서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또 자동차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수급이 또 쏠리고, 시장의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2024년 하반기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갈 확률이 높고, 박스권 그리는 와중에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지수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지만 종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6월이죠. 6월 초 대비해가지고 거의 지금 흐름 자체가 50% 가깝게 지금 급등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서는 이제 지금 이 급등하는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더 가자를 하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14,000원 부근 자리가 이제 이 고점에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려왔을 때 지지력을 보여주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시고 그때 접근을 하시라. 그리고 혹시라도 6월달, 5월달 뭐 그때부터 해서 내가 보유 중이고 수익 중이라고 하시면은 오늘 한 번에 매도 자리는 나왔어야 되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시라. 추가적인 상승을 보실 때는 주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봉으로 이제 수급을 끌고 갈 때, 그리고 이제 시세를 끌고 갈 때는 주봉을 보시면서 가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가파라졌을 때 보통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이제 고점 뚫는 움직임이 있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얼마 못 가서 그냥 얼마 못 먹고 팔아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제가 분할 매도를 좀 필히 하시라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XL이 지금 개화가 되고 이 시기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물량을 받고 여기에 대해 수주가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봉에서 양봉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끌고 가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셈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접근은 참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또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14,000원 부근 지지하는지 지지력 확인하신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지금 또 보유 중이시라면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고 또 기다려주신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6958-9082, 9083 두 대 여전히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문자 와 있고요. 보성 파워텍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3,200원에 비중은 10%이시거든요. 시청자님 우선 지금 수익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체코에서 새로운 원전 건설한다는 소식 전해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전에 뛰어들었고요. 오늘은 하락했습니다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를 수 있을까요?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코의 30조 원 규모의 수주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 결과가 이제 7월 중순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좀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한수원이 이제 시공권을 좀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또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이제 AI가 개화를 하면서 전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전력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 그냥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만으로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원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계속 가고 AI가 더 붐을 일으키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전력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원전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런 이슈가 받을 때마다 재료를 타고서 또 수급을 받고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의 철골 구조물에 대한 생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전이 많이 지어지고 하면 여기 철골 구조물에 대한 판매가 또 늘어나고 수주가 나오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 3,200원이죠. 네, 3,200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 중이세요.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느 시기 때 사가지고 아마도 이제 이 5월달 아니면 4월달 이 시기에 사셔가지고 위쪽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10%의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점으로 올라왔을 때 지켜줘야 될 라인이 3,500원 라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지지력을 좀 보여줬던 구간, 앞전에 뚫기 어려웠던 저항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오면은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지력을 잘 발생을 해주고 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달 들어가지고 3,500원을 깨고 좀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번 주봉으로 봤을 때 만약에 주봉 마감이 3,500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잘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추가적인 상승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밀려가지고 3,200원, 3,250원짜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52주선 1년 선에 맞닿는 자리거든요. 1년 선 평균에 맞닿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게 되면 이제 다시 이 아래 구간, 그죠? 이 아래 동네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그 구간들을 지나쳐버리면 이제 그 아래 구간, 아래 채널로 가게 되고 지지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윗동네로 갈 수 있고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어느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자리는 어느 정도는 버텨볼 수 있는 자리다. 게다가 매수가 자체가 3,200원으로 아직도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버텨보시다가 만약에 3,2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제 의견은 매수가에서는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고 다시 재진입 시기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오늘 종목들을 또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장세라는 거죠. 지금 2분기, 3분기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종목도 어떤 이슈가 있어도 금세 이제 시그러들거나 아니면은 더 떨어지는 그냥 토해돼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을 봤을 때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트적으로 좀 잘 지켜주는 부분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좀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그죠? 전력 설비 쪽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체코 수주 기대감 또 중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좀 차트 체크 가격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점점 늘고 있고요. 또 AI 부흥 덕분에 원전이 흐름이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홀딩 기다려보고요. 만약에 3,200, 3,250선이 깨졌다 하신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한 통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실까요? 네, 저 아가방 컴퍼니 지금 문의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가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6,000원에 비중은 20% 해서 이게 저출산 관련주로 해서 또 제가 이제 또 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종목을 골랐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000원, 비중은 20%인데 지금 사실 쭉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정부의 또 정책 수혜를 받으면 혹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테마주로 좀 엮이죠. 그래서 테마가 있거나 뭔가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좀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저출산주 중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출산 이슈가 났을 때 움직임을 가장 먼저 좀 보이곤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혹시 시청자님 아바강 컴퍼니를 이 6월 중순쯤 고점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올라가는 또 불나방처럼 달라붙었다가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 올라가는 흐름 때 아마 이 앞전부터 해가지고 가시기보다는 지금 요 6월달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보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 나왔던 내용이 이제 2주 전에 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면서 이 이슈로 해가지고 저출산이 다시 탄력을 좀 받으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날이었습니다. 6월 20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6월 20일 이후로 이제 하방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쭉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게 지금 시기에 중요한 거는 시장 지수 흐름과 좀 같이 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수가 이제 많이 고점에 있다, 박스권 상단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바닥권, 지금처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밍 이때를 노리시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데, 지금 시기를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 만약에 6,000원짜리 6월 중순이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이면은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죠?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해가지고 이 위치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이 고점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과 좀 엇박자 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 시즌이다. 실적이 또 2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고 실적 장세, 실적이 바탕되는 애들이 가야 되는데, 저출산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뭔가 이제 밀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찍히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다. 왜냐,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저출산을 이겨내겠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까지 실현을 하고 뭔가 진짜 피부로 와닿고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느 정도 단기 급등을 보여줄 수 있으나 이게 지속성으로 보자면은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실적 시즌을 맞아가지고 여기에서 또 각광을 받는 소외가 안 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쭉 눌렸기 때문에 요거 지금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4,500원짜리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4,500원짜리라고 하면은 앞전에 지지력을 보였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4,500원 기점으로 해가지고 잘 못 올라갔었죠, 과거에. 잘 못 올라갔다가 이제 급등을 하고 올린 이후로는 4,500원짜리를 지지하는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4,500원 지지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바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려면은 4,500원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4,5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체크를 할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4,500원을 지나가지고 4,400원 이렇게 좀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 아랫 동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4,000원 이하 뭐 이런 흐름까지도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400원 정도에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손절가를 좀 정해 두시고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요게 또 이제 탄력을 받아서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4,500원짜리 전후를 지켜주면서 양봉이 나와주고 지지력을 보여주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요때는 이제 지지력 확인 후에 요 4,800원, 5,000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일단은 평단이 6,000원을 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000원까지 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가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 어느 정도 5,200원, 5,300원 정도로 낮춰주시고 그 5,200원 이상 정도 가격이 왔을 때 비중을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비중 축소 겸 이제 수익권으로 좀 가실 수 있는 그런 매매가 필요해 보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네, 컴퍼니 감사합니다. 단기 급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지속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4,500선 자리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타깝지만 비중 축소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혹시 4,800, 5,000원까지 지지해서 올라오는 거 확인된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 매수로 평단가 낮추시는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상담이 괜찮으셨을까요? 네, 너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꼭 전문가님 수익 최고. 보고.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다음도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거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 한글과 컴퓨터에 그 매수를 25,000원에 했고요. 그 비중을 25%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빼야 하는지 아니면 대기를 해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한글과 컴퓨터 궁금하시고 매수가는 25,000원 그리고 비중은 25%입니다. 지금 유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5월 중순경에 꽤 올랐다가 지금은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조금 더 지켜볼까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AI 사업, 생성형 AI가 좀 확대가 되고 AI 사업 확대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컴 오피스와 초거대 AI 모델을 결합한 한컴 독스라든지 그리고 한컴 어시스턴트 이게 베타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들 여기에서 이제 수주가 좀 일어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생성형 AI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 종목일 수 있어요. 이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도 있고 뭐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흐름들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AI가 오면서 반도체 쪽은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성형 AI 쪽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반도체와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실적이 찍히는 시기다 보니까 반도체가 더 각광을 받으면서 가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 흐름이 좀 둔화가 되고 반도체 쪽이 죽게 되면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게 뭐 챗 GPT라든지 뭐 생성형 AI 쪽이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다음 주죠. 갤럭시 이제 뭐 G 폴드 언팩 시리즈 언팩 행사가 있고 그리고 또 9월에는 아이폰에서 또 AI 폰 또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이 시기 때마다 또 생성형 AI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서 또 성능이 좋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각광을 받겠지만 생성형 AI 쪽도 다시 한번 흐름은 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당장 찍히는 장비주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성형 AI 종목들이 지금 5월 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25,000원짜리를 보세요. 차트를 보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25,000원 구간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고점대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자리는 괜찮은 자리에 잡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상. 왜냐면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볼 만한 자리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승형 AI 흐름이 다시 올 때까지 조금 어느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일단 실적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턴을 해서 좀 플러스로 전환되는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영업이익이 뭐 10%, 11%에서 22%까지 늘어날 거다.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리더라도 크게 눌릴 확률이 좀 적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AI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내에서 있는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은 크게 빠지기 힘들다. 왜냐?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저는 대응을 일단은 지금 잡아야 될 게 2만 원 자리라고 봐요. 2만 원 자리에서는 요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2만 원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2만 원 자리가 또 마찬가지로 위와 아래 동네를 가르는 지지 저항선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바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밀리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2만 원짜리에서 지지력을 발휘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2만 원짜리에서 지지력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지 시 이제 추매를 통해 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 평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23,000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바로 올라와서 25,000원까지 간다. 그럼 뭐 최고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2만 원 지지력을 보고 평단을 23,000원 이하로 좀 낮춰 놓으시면서 그 이하로 왔을 때 비중을 채운 비중만큼 좀 덜어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이 25,000원 자리 꽤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더 길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2만 원 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만 원 지지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지지한다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23,000원까지 낮춰보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한국파마 와 있고요. 23,500원에 비중은 10%. 그 한국파마 최근에 국제약품과 우울증 치료제를 공동 판매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더라고요.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서 오를 수 있을까요?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도 저는 이제 하반기 굉장히 좋게 보는 섹터예요. 이제 금리 인하가 그동안 좀 어려워가지고 제약 바이오가 좀 힘들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돼서 투자를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제약 바이오는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지만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를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바이오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투자하는 방향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봐야지 그쪽에서 또 트렌드가 생겨서 갈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좀 새롭게 좀 거듭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는 기술들, 이거를 이제 플랫폼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바이오가 좀 두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각광을 받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또 퓨처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23년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전 세계를 강타를 했다고 하면은 2024년도 계속될 것 같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치매 치료제 이쪽이 저는 또 좋아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 파마도 역시나 이제 치매 치료제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여러 회사와 공동 개발 중인 부분이 있다. 단독적으로 뭐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그렇게 좀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서 뭐 이제 항우울제 뭐 이슈가 나와서 잠깐 급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글로벌 메가 트렌드 의학 쪽에서는 치매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쪽이 더 셀 수 있고 이쪽 부분으로 더 강하게 수급이 몰릴 수 있다.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어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그냥 다 같이 오르면 좋은데 업종 내에서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계속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근데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치매 치료제 쪽 여러 가지 종목 많아요.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뭐 최근에 급등을 했죠. 뭐 피플 바이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국전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좀 같이 엮여서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수급들이 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수급이 일단은 6월 10일 날 요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꿈틀하면서 다 같이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왔지만 그 이후로는 거래량 자체가 2만, 3만, 뭐 만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소외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지 뭔가 이제 수급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매수세가 붙으면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수급이 지금 여의치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은 뭐 길게 보시고 들어가셨는지 짧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전략은 현 구간이 지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구간이 지금 17,550원이고요. 근데 18,000원 구간대를 보시면은 이 흐름을 또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은 또 이제 이 구간이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예요. 처음에 아래쪽에 있을 때는 올라오기 힘든 자리가 올라오고 나서는 지지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지지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아래쪽 구간으로 또 16,000원 이하까지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이 구간대의 지지력을 잘 발휘를 하는지를 봐야겠고요. 만약에 지지력을 발휘해서 18,000원 위로 올라오는 흐름, 18,500원 뭐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확인이 된다. 주봉상에서 특히나 양봉이 보이면서 이제 뭔가 올라오는 흐름들이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추매를 하셔가지고 2만 원 위에서는 급등하면은 2만 원짜리가 또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좀 뚫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때 또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구간이라서 그죠? 차트 보시면 요 구간 때 뚫기가 어렵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면 여기 저항이 한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18,000원 정도에서 추매를 하셔가지고 2만 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제 의견은 뭐 이걸 계속적으로 가져간다기보다도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 그리고 좀 더 트렌드가 확고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장 살펴보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요즘이죠. 한국파마는 안타깝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현재 구간 지지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18,000원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다 하신다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시고 2만 원 선 정도에서는 하나씩 비중 줄여가는 방안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 살펴보면 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진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너무 어려워요, 고민돼요 하시는 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살만나주도 놓치지 마세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순서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에서는 여러분들께 살만나는 인생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살만나주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또 오늘 특별한 살만나주 준비해 주셨잖아요. 저희 바로 공개할까요? 아니면 힌트부터 살짝씩 오픈해볼까요? 요즘 이제 K 한류가 또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한류가 뭐 음식도 그렇고 김밥, 뭐 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K-뷰티 관련된 두 종목입니다. K-뷰티가 원래 아시아권에선 정말 강했지만 최근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앵커님도 화장품 물론 관심 많으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잘 됐던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방 시들어들 흐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괜찮은 종목 두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과 관련된 두 종목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공개해 볼까 봐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뭐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제 관련 장비 그리고 소모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K-뷰티 인기가 힘입어가지고 화장품 쪽도 굉장히 최근에 대시세를 주기도 했지만 뭐 이런 움직임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 쪽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올의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김이라든지 홍조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을 좀 타면서 빠르게 현지에서 공략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가장 북미가 미용 의료기기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잘 팔리면 전 세계에서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내 미용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 분기 매출 30억 이상으로 기록 중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 좋은 기업이 바로 비올입니다. 작년 대비 실적을 올리는 미국 지역들이 여러 가지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50개 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적을 올리는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판매 주력 제품이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라고 하는 건데 이 고주파 기반의 실펌 X라는 제품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제 미용이 각광받는 지역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일본, 동남아, 그리고 또 브라질이 굉장히 미용이 세거든요. 우리 브라질 쪽으로도 수출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3월달 들어가지고 소식이 나왔던 게 중국 시장까지도 좀 진출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요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까지도 세계 1위 시장까지도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 비올이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저번 달에는 신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침습 방식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인 이제 신제품 셀리뉴가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는 접속 초음파 미용 의료기기인 듀오 타이트까지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력 제품뿐만 아니라 신제품까지 이제 추가적인 수주를 받아서 수출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실적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HTS 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이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던 게 지금은 해외로 수출하는 거, 특히나 미국 수출하는 기업들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탄탄해야 된다. 이게 기반이 돼야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50% 전후를 육박을 합니다.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종목이 거의 잘 없어요. 많이 없는데 비올이 그중에 한 종목이 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률이 58%, 그래서 이번에도 50% 육박하게 실적이 나올 것 같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제가 확인해 봤을 때도 이 종목은 실적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번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장비를 한번 이제 판매를 하면은 거기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요. 전용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공급을 할 때 기기만 팔아서 끝이 아니라 그 소모품 비중의 매출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납품을 하면 할수록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영업이익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확실하고 한 부분이고,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오늘 가까이 8%, 7% 가까이 좀 올랐는데, 이 종목이 지금 적정 단가는 사실은 이제 요 검은색 선 보이실 겁니다. 검은색 요 선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 사실 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좀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하고 오는 과정에 좀 올랐는데, 지금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은 이 고점대보다도 11,000원 이하대 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11,000원 이하대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래쪽 9,700원 라인입니다. 9,700원이 이제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저점을 안 깹니다. 기본적으로.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우상향 종목들, 실적 강한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전 저점대인 9,700원대를 이탈한다 그러면 요거는 손절가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받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12,000원대인데요.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를 12,500원, 고점 돌파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12,500원까지 보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 비올입니다. 신제품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게다가 영업이익도 확실한 기업입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매수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11,000원 구간 이하에서 사서 들어가시고요. 손절가는 9,7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은 12,500원으로 잡아주셨지만 지금의 고점을 뚫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1차 목표가 12,500원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두 번째 살만나주도 또 똑같은 화장품 관련 섹터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소개를 드릴게요. 네. 잉그로드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OEM을 이제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뉴저지에 본사가 있어요. 미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 이제 인디 브랜드사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해가지고 23년 매출 성장세를 좀 이룬 종목입니다. 잉그로드랩 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인천에 공장을 증축을 완료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장 규모가 약 2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규모가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은 판매량도 더 늘 것이고, 여기에 대한 호재가 또 한 가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를 보면은 23년은 이제 인디 브랜드의 스킨케어나 색조 화장품 이런 쪽이 좀 성장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올해도 굉장히 더울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4년은 이제 선케어, 자외선 차단제 이쪽 제품군의 도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점점 이제 인식하는 중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피부암이라든지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해외 국내산 선크림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내 제품이 이제 해외 사용자들이 느꼈을 때
발림성이 좋으면서도 백탁 현상이 없대, 하얗게 되는 현상이 없어서 굉장히 좀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미국 시장을 만약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턱이 좀 있죠. 근데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제 일반 의약품 제조 허가 승인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선스크린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이미 미국에서 제품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약 100건 정도의 선케어 제품 파일링이 완료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주문을 넣으면은 바로 한 6개월 내에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국 브랜드사들이 잉그루드랩에 많이 의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면서 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 부분 역시나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마찬가지 잉그루드랩도 실적이 탄탄합니다. 보시면 2023년 대비해가지고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봤을 때 차트도 굉장히 최근에 화장품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주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적종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렸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오늘이 23,300원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음봉으로 눌릴 때 사기보다도 이건 반등이 확인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0원대, 21,000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때 양봉을 확인하시고 매수 접근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9,000원. 짧게 잡아도 됩니다. 제 매매의 핵심은 뭐냐면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거든요. 그런 지금 타이밍에 좀 부각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양봉 확인이 되시는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길게 보자면 고점 돌파 물론 가자 해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앞전 지지력을 좀 보여줬었던 24,000원짜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그루드랩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반등이 확인된 이후에 21,000원 정도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9,000원 잡고요,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봐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확인해 주세요. 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장도 또 하루하루 힘든 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이 일단은 우리 금요일장이에요.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좀 쉬어가는 움직임. 왜냐면은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고 어떤 돌발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내일은 더더군다나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오늘 미국이 이제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안 열려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장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섹터 흐름이 나오면 이제 따라가는 움직임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요것들이 이제 나오기가 힘들다.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참고할 만한 게 없다. 이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접근, 특히나 이제 수급이 많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일 저녁에 미국 귀농업 고용지수, 이제 이게 또 FOMC 연준에서 굉장히 참고를 중요하게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고 다음 주에 또 뭔가 이걸 참고해서 흐름이 상승이나 하락이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어쨌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느 정도 반도체가 선반영이 됐지만
내일 그래도 추가적으로 정말 잠정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 더 좋게 그리고 그 전망도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미 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까지 보시고 또 내일장 대응 전략 다음 주에 다시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또 많은 정보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홈페이지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거나요.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